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홍보부 변선정 프로입니다. 저는 신한은행 외환업무지원부 배원준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폐와 경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화폐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폐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런 엽전인 상평통보를 사용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조선은행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한자 원을 사용했죠. 그리고 1953년 2월 15일 화폐개혁을 통해서 1원이 1한으로 되었고 1962년 6월 9일 10한이 1원으로 현재의 원 단위로 현재까지 화폐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새로 발행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화폐 개혁을 통해서 화폐가 새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터키의 경우 2001년도에 2천만 리라를 사용하다가 2005년도에 0이 6개가 없어지면서 20리라가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러시아도 화폐 개혁을 했죠. 러시아에서도 1995년에 화폐 개혁을 했어요. 2001년도에 100루블을 새로 발행했는데요. 1995년에 발행된 10만 루블과 그림은 똑같고 숫자만 10만에서 100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디자인은 똑같지만 뒷면 발행 연도만 봐도 이것이 화폐 개혁을 한 화폐인지 안 한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폐 개혁을 안 하는 나라도 있나요? 경제가 안정된 나라는 화폐를 자주 바뀌지 않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1973년에 만원권이 처음 발행되었고 2007년에 새로 발행되었지만 화폐의 인물은 세종대왕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1928년도부터 현재까지 100달러 인물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똑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안정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1961년부터 1994년까지 6번에 걸쳐 화폐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199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6번의 화폐 개혁을 하다 보니 훌륭한 인물은 더 이상 화폐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월계관을 쓴 브라질 공화국의 초상화와 뒷면에는 물고기와 브라질의 동식물이 화폐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화폐 가치가 큰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싱가포르 10,000달러가 화폐 액면 가치로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860만 원 정도입니다. 부모님께 싱가포르 10,000달러 선물하시면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액면 단위가 네. 큰 화폐는 베트남 50만 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00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폐는 똑같은 천 단위이지만 우리나라 천원과 스위스의 천프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천원은 빵 하나 살 수 있다면 스위스 천프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패드를 하나 살 수 있죠. 스위스 천프랑은 우리나라 가치로 12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달러를 발행한 적도 있다면서요? 예, 짐바브웨는 2009년 100조 달러가 발행됐는데요. 0이 무려 14개나 되죠. 와. 하지만 지금은 짐바브웨가 화폐 개혁을 해서 100조 달러를 사용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화 최고액권은 1923년도에 독일에서 발행된 1조 마르크가 있어요. 이렇게 주화가 1조 단위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패망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1923년도 11월 같은 경우 독일에서는 빵 하나 가격이 1,400억 마르크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 당시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술주정뱅이 동생하고 착실한 형이 살고 있었는데 동생은 맨날 술만 먹고 술병만 모았대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저축을 한 형보다는 술병을 모은 동생이 더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너무 슬픈 얘기네요. 팀장님, 근데 짐바브웨에서는 왜 100조 달러를 발행하게 됐을까요? 100조 달러가 발행하게 된 것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개에 1,000원 하던 것이 물가가 올라서 100억이 된다면 우리는 라면 한 봉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00조 달러라는 큰 금액이 생기게 된 거죠.
팀장님, 그러면 이제부터 유로화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한국조폐공사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19개 나라에서 공동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있어요. 아, 그럼 팀장님, 발행한 나라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뒷면에 보시면 화폐의 그 영문자 이니셜 가지고 각국의 국가 표시를 나타내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이조지폐가 발견되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화폐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각국의 표시를 이니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미국 달러를 공동화폐로 쓰는 나라도 있나요? 동티모르, 팔라우, 엘살바도르, 파나마, 에콰도르가 미국 달러를 자국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티모르와 팔라우는 독립할 때부터 달러를 사용했지만 엘살바도르, 에콰도르는 이전에는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나마는 지폐는 달러를 사용하고 주화는 자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달러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러는 별도 표시가 있나요? 아닙니다. 미국 달러는 별도 표시는 없고요. 다만 그 미국 달러를 12개 주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평통부를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상평통부는 전국 50개 곳에서 엽전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엽전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것처럼 미국도 땅이 넓다 보니까 12개 주에서 화폐를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팀장님, 화폐의 소재는 뭐가 있나요? 화폐의 소재는 솜으로 면으로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종이돈 하지만 실제는 종이가 아니고 솜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 만든 화폐도 있어요. 플라스틱이요? 예. 신기한데요? 호주, 뉴질랜드 화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물에 젖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어쩌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화폐도 있는데요. QR코드가 화폐에 들어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2017년도에 2000루블과 200루블에 QR코드를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바논에서는 2005년도에 발행된 화폐에 바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많지 않았는지 지금은 바코드가 없어진 화폐를 사용하고 있대요. 이번 시간에는 화폐와 경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화폐가 새로 발행되기도 하고 같은 금액인데도 가치가 확연히 다르기도 하죠. 또 화폐만으로도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알 수도 있죠. 위벤저스 2편! 화폐와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